예, 여러분이 좋아하시고 저도 참 좋아하는 분입니다. 민주당의 박수현 의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잘 계셨죠? 그렇습니다. 충청도 사투리가 오리지널 버전이 잘 안 되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충청도셔가지고 예, 제가 조금은 합니다. 잘했슈. 조금만 하는데 또 너무 충청도 오리지널로 제가 하면 놀라실까 봐. 알겠습니다. 예. 이번에 그래도 참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대표 그 말도 안 되는 재판에서 무죄도 받고 좀 놀랬다가 좀 안도하고 그런 분위기가 좀 있지요. 아, 정말 좀 속이 막 이렇게 좀 후련하기도 하고, 네. 아,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행복하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워낙 그 말이 안 되는 판결을 공직선거법 재판 선고를 받아놔가지고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위증교사는 공직선거법보다 좀 중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막 슬펐어요, 진짜. 그런데 이렇게 무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이 이렇게 들뜨거나 하지 말고 정말 차분하게 우리가 준비한 법리대로만 잘 대응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장, 차장, 또 반부패 부장 뭐 이렇게 지금 탄핵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금 재판이 여러 건 있는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뭐 방탄이다 뭐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번 탄핵은 지난번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말도 안 되는 수사한 거 네.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좀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걸 불기소했고 그 앞에 명품백 받았잖아요. 그것을 무혐의 처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저희 민주당이 황제조사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김건희 여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그걸 뭐 국가보안시설이라고 하면서 검사들을 오라 했는데 출장조사다. 그다음에 더욱 경악했던 것은 검사들이 핸드폰을 뺏기고 빈손으로 한 거 아닙니까? 잡히고. 그러니까 그런 그 조사 끝에 불기소, 무혐의 뭐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기가 막혀 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검찰이 보면 너무나 뻔뻔한 게 이것이 입법권이 행정권을 포괄적으로 지금 통제한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예. 아니 국민 주권 시대 민주주의에 의해서 탄핵받아야 할 짓을 해놓고 자기들이 지금 당하고 있다 뻔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실을 보면 뭐 저는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법치주의라는 이름만 대면 다 되는 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억울해도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일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라고 하는 하나만 하는 소리를 의례적으로 붙이잖아요. 그것은 법치주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은 어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법치주의도 민주주의 작은 일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치주의라는 이름으로 이 정치 검찰 그 이런 말 해도 됩니까? 몇 놈들이 예. 이 국가 권력, 국민이 위임해준 국가 권력을 폭력적으로 사용하는 국가 폭력을 법치주의라는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민주주의 전체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꼬리에 불과한 법치주의, 위장된 법치주의가 이 몸통 전체인 민주주의를 지금 흔들고 있는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그런 대한민국을 지금 목격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수사해서 그 탄핵한다면 민주당이 바보입니까? 그런 욕을 먹으면 하게. 그래서 그런 이 검찰의 행태를 낱낱이 국민 앞에 다시 확인시키고 국민 주권의 이름으로 이것을 통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 탄핵을 한다고 하니까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들이 집단으로 지금 반발하고 그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막 글을 올린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너네들이 입이 있기는 있었구나. 손가락이 있기는 있었구나. 그러면 지난번에 김건희 조사할 때 그렇게 부끄럽게 검찰이 수사하고 그랬을 때 단 한 놈도 검찰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한 놈이 없었어요. 정어리 TV에서는 뭐 이놈 저놈을 막 해도 되는군요.
새끼보다는 점잖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는 개새끼라고 하고 싶은데. 이 분노를 따지면 그렇게 하고 싶죠. 예, 근데 놈은 제가 많이 쳐주는 겁니다. 예. 근데 그때는 한마디도 하지 않다가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 보고 참 부끄러움을 모르는 집단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뻔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말을 해야지 적당할까가 생각이 안 나요. 제가 대변인을 7번이나 한 사람인데도 뻔뻔하다 요 정도밖에 생각이 일단 안 나서 이게 분노가 너무 크면 생각도 잘 안 나는구나. 예. 근데 저는 이제 검찰은 사실 기대를 버린 지가 오래고 예. 박수현 의원님은 역사를 공부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예. 저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그 징역 선고했던 그 판결을 보면서 왜 이런 재판이 있는가, 왜 이런 재판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그런 성찰도 이제는 좀 사법부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단순히 검찰이 기소하면 법조문에 따라서 판단만 하라고 사법부가 있다면 그냥 AI 맡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양심이 있고 양식이 있고 시대의식이 있고 역사의식이 있는 법관이라고 한다면 좀 그런 맥락 속에서 이런 재판을 보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사의식까지는 기대도 안 하고 그런 거 없다 하더라도 이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법관이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법관이 어떤 인간이기 때문에 사적인 감정을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위장된 법치주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법이 아닌 법관이 판단을 해놓고 말은 법치주의라고 해서 그 정말 피해본 억울한 사람이 아무 소리도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인데요. 이게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지금 현재 미국의 그 대법원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미국의 대법원장이요? 그렇습니다. 제가 찾아볼게요. 예. 예. 근데 이 사람이 지난 그 아버지 부시인가 할 때 이 법무부의 소속의 변호사였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이제 광산 허가가 나잖아요. 어디선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주변에 사는 환경 운동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미국의 그 주변 시민들이 이 국민의 환경권, 건강권 이런 것들을 망칠 수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자 지금 미국 대법원장이라는 그분이 그 당시에 그 정부를 대변하는 변호하는 그런 변호사였는데 이 사람이 뭐를 하냐면 아니 이 소송의 본질은 국민의 환경권과 건강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재판을 이기는데 뭘 갖고 이기냐면 그 절차를 문제 삼습니다. 네. 본질은 따지질 않고 그게 뭐라고 하냐면 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이 그 광산 부근에 살지도 않는 사람이 포함이 돼 있다. 그렇다면 이 원고를 인정하면 미국 전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해서 이 절차를 가지고 문제를 삼아요. 그래서 그 소송에서 국민의 환경권, 건강권은 따져보지도 않고 이 절차를 가지고 재판에서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절차주의라고 하는데요. 예. 미국 법원도 지금 그렇게 법이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법 기술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이런 그 법원의 보수화가 이루어져 있다고 그렇게 말들 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법 재판은 존중하지만 그러나 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해야지 법관이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관여를 하면 이렇게 엄청난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예. 아까 말씀하신 대법원장이 존 로버츠입니까? 그럴 겁니다, 아마. 예. 근데 2025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20년간을.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의 법원이 보수화 그런 경향을 보인다고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이렇게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린 검찰 전체를 지금 탄핵해도 국민들 분노가 가라앉지 않을 텐데 일단 말도 안 되는 수사를 쥐하고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탄핵 당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민이 주인인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제가 죄송합니다. 5처럼 나왔으니까 제 경험담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이게 며칠 전에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질의에서 제가 법무부 장관이라 안 나와서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질의한 내용인데요. 예. 이재명 대표의 이 기소와 재판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기소 과정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제가 제 경험담을 붙인 건데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요.
그러니까 2012년에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는데 그 전에 검찰 수사를 세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예. 해서. 그 제가 도대체 왜 선거법을 위반했습니까? 그래서 제 지지자들 2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단 선관위 조사를 받습니다. 아니 공주시 같은 작은 시골 도시에서 200여 명이 200명이면 안 받은 사람이 없는 거죠. 선관위 조사를 받는다고 치면 지역사회가 공동체가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나서 선관위와 검찰이 고발을 하니까 또 그분들이 전부 검사한테 불려가 또 조사를 받아요. 그러니까 공주에 있는 작은 신문들이 이런 기사를 썼어요. 박수현 피지도 못하고 지다. 예. 그리고 그때 이미 또 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때 선거 나가기 전이에요. 나가기 전에. 네, 출마하기도 전인데. 예.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그 200여 명이 선관위 조사, 검찰 조사를 다 받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저를 조사할 거 아닙니까? 그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서 저를 이제 구속하거나 하려고 하는 거죠.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날 새벽 2시에 그때는 이제 심야 조사가 마음대로 할 때니까 새벽 2시에 조사가 끝났는데 막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 검찰청사에서 저를 조사했던 담당 검사보다 윗분이 내려오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박수현 씨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대법원을 꼭 가십시오까지. 박수현 씨가 이길 겁니다. 오호. 아니, 검찰이 저를 기소한다고 하면서 제가 재판을 이길 거래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예. 그러면 왜 저를 기소합니까? 예. 그랬더니 이미 처음부터 박수현 씨를 구속 영장을 치고 이 조사를 하라고 대검찰청의 공안부에서 이미 지시가 내려왔답니다. 처음부터. 그게 그분이 해준 이야기예요. 오. 그런데 실제로 제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구형을 받고 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으니 항소심에 가도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박수현 정치 해보지도 못하고 지다. 이런 것이 나오죠. 근데 2심에 갔더니 판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검찰 이런 짓 하지 마라. 이게 왜 선거법 위반이야? 왜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이것이 재판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검찰을 막 혼내십니다. 오. 그래서 대개 이런 경우는 2심 딱 처음에 가면 인정신문 이렇게 하고서 3주 후에 오세요. 그리고 3주 후에 땅땅 때리거든요. 그 정치인들은 또 싸가지 없다고 보시니까 판사님들이 그냥 해버려요. 예. 근데 이 판사님이 재판을 다시 해보겠다 그러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2심에 대법원 갈 것도 없이 네.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 사이에 18대 총선이 지나가서 출마도 못 해보고 근데 그때 이미 공주시의 여론은 지나가는 강아지를 붙잡고 물어봐도 박수현이 된다고 할 때예요. 근데 저를 그렇게 엮어가지고 출마도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 검찰이 어떻게 이런 국민이 위임해준 행정부의 한 축 아닙니까? 한쪽? 그런 행정권을 가지고 국민을 이렇게 잡습니까? 지금도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 검찰 뒤에 누가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그게 정모십니까? 그래서 그건 모르겠고요. 예. 그런데 지금은 분명히 아주 관계없이 열심히 일하시는 검사님들 다 존경합니다. 고생하시고 잘 알아요. 그런데 그 권력의 신여가 된 이 몇 사람 특수부 뭐 이런 아주 핵심들 이 몇 사람들이 검찰 전체를 욕먹이는 거예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계속 국민으로 하면 느끼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하여튼 이재명 대표 재판을 통해서 본 검찰의 무리한 기소 이 말도 안 맞아요. 그냥 어거지 기소, 기소를 위한 기소, 검찰권의 남용 반드시 뿌리 뽑고 이 문제 바로 잡아야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그나마 숨을 쉬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얘기 하셨으니까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청와대에서 이제 국민소통 수석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대통령 비서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잘 아실 텐데 네. 요즘에 이렇게 그 운영위를 하거나 뭐 이렇게 현안이 있을 때 뭘 이렇게 답변하는 거 보면 지금 비서실은 도대체 뭐 이렇게 좀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작동하고 있는가 정말 그 선입견을 버리고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예를 들었듯이 예결위 질의에서 또 대통령실을 대표해서 나온 그 당시에 어떤 수석이 나왔던데 제가 그걸 바로 앵커께서 그 질문을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이 어떤 사안이 나올 때마다 해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3가지를 이렇게 꼽았죠. 예. 자, 첫 번째.
디올백 사건이 나왔을 때 그건 찾아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실이. 이 사건은 공작이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다음에 최혜병 사건이 났을 때 이 사건의 본질은 항명이다 이랬어요. 그다음에 명태균 사건이 났을 때 이 사건의 본질은 단호하게인가? 하여튼 뭐 손을 닦는 것이 본질이다. 예, 이렇게 예. 얘기했어요. 본질 세 번이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아니 본질을 자기들이 왜 규정을 해가지고 국민에게 본질을 삽입시킵니까? 세뇌시킵니까? 국민은 본질이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놈의 대통령실은 본질 호소 집단이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 본질을 호소 이거라고 했는데 하루 지나면 금방 거짓말이 들통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결위 질의해서 그랬습니까? 똑같은 질문했어요. 그러셨군요. 제가 대통령을 모셔봤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그런 해명이 나올 수가 없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대통령께 여쭤봐야 될 거 아니냐. 대통령한테 여쭤봤는데 그런 식으로 답을 하냐? 왜 틀리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답변을 내놓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대통령한테 말 한마디를 물어보지 못한다. 그래서 대통령한테 물어보냐 그랬더니 물어본다고 또 큰 소리 치대요. 근데 전혀 대통령에게 질문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답이 나오죠. 그리고 대통령한테는 혹시 물어볼 수 있어요. 술도 저녁에 많이 드신다고 하니까 예. 물어볼 수 있는데 더 무서운 김건희 여사한테 못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물어봐도 답변을 아마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답변하시오라고 가이드라인을 주는 건 아닌가.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어이없는 대통령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탄핵연대라고 하는 예. 대표를 맡았지 않습니까? 어제 1467명의 천주교 신부님들 사제들 또 시국 선언을 했던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윤석열이 싫다고 하는 사적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안 된다라는 선공 후사의 마음으로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도 제가 탄핵연대에 1차로 가입을 하고 대표까지 맡은 이유는 저는 대통령을 모셔봤기 때문에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 책임이 얼마나 막중하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그 무겁게 임해야 되는 걸 잘 아는데 이 윤석열은 경고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천주교 신부님들 말씀대로 싫다는 게 아니라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으면 대한민국을 더 망하게 하고 국민을 더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범죄를 저지를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 같은 오늘 질문에도 그렇게 돼 있네요. 점잖은 충청도 양반인 제가 그래서 안 된다는 확신을 제 경험상 고쳤어도 안 된다 이거는. 그래서 이건 빨리 임기를 끝내야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저 국회의원 탄핵연대 대표가 됐습니다. 대표가 한 분입니까? 공동대표 2명입니까?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원내대표와 그렇게. 예, 제가 공동대표입니다. 지금 그러면 탄핵연대에 몇 분이나 계세요? 현재 50여 분 돌아와 계신데요. 네. 근데 놀라운 것은 저희가 이것을 한 분 한 분 만나서 좀 같이 합시다로 설득한 게 아닙니다. 그냥 저는 민주당의 경우에는 제가 의원총회에 나가서 한번 이렇게 의원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냥 보고도 아니고 공유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 한 분 한 분 9명에서 지금 시작한 12명에서 시작한 것이 그때는 처음에 민주당이 9명으로 시작했고 전체가 12명이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50명 가까이 됐습니다. 목표가 있습니까? 혹시? 없습니다. 제가 목표를 정해드릴까요? 그러십시오. 201명.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숫자를 늘리는 것을 연연하지 않는다. 이것은 탄핵은 결과적으로 국회의원이 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이 결정하시는 거죠. 국민이 이건 도저히 고쳤을 가망이 없다라고 판단하시고 광장으로 쏟아져 나오시는 시기가 되면 결과적으로 당이 결정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숫자 200명 채우는 것은 그렇게 금방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는 150명이나 가결되는 200명의 정족수를 목표로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예. 지금 그 야권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은 저는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께서 결정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 어떤 국민의 결정을 지금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탄핵하라고 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국민의 목소리에 즉각 반응하는 정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것을 무슨 역풍이 불까 뭐 이런저런 고심 끝에 이 탄핵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데
정치권이 반응을 안 한다. 그럼 그것도 죄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국민의 목소리에 즉각 반응하는 그릇이 크든 작든 간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정치권에 국회에 있어야 된다. 그런 신념으로 제가 이 탄핵연대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의결 날짜를 지금 언제로 정하셨나요, 민주당이? 제 의결은 12월 10일 본회의로 정했죠. 12월 10일. 네, 그렇습니다. 당초 이제 11월 28일 날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연기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나오시는 분들 방송을 보면 민주당이 소위 8표를 더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간을 일부러 끌어서 국민의힘을 갈라치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 하는데 아니 아시다시피 본회의 날짜는 여야 합의로 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민주당이 그런 속내를 갖고 했다면 국민의힘이 거의 동의한 거네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같이 하자고. 근데 본회의는 여러 각 당의 교섭단체의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정해지는 것인데 그러나 기왕에 이 날짜가 벌어졌으니 시간이 벌어졌으니 저희는 그 8명 국민의힘 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시간을 벌은 거죠. 근데 8명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4명이다. 예. 지난번에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위헌적인 특검법이라고 공격했는데 그 특검법에도 4명이 이탈표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13개의 수사 대상에서 2개로 줄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동훈이 총선 전에 약속했던 그건 최상병 특검입니다만 제3자 특검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3자 특검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한 걸로 가득 찼던데도 4명이 이탈이 나왔는데 이번엔 자기들 입맛대로 다 해준 건데 더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4명은 고정으로 이탈할 거다. 거기다 플러스 4명만 더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라고 정신이 제대로 박힌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겠습니까? 저는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뜻을 따르는 국회의원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그 집안이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뭐 김건희 고모까지 나오더라. 아니 그러니까 이 한동훈 대표라고 호칭을 해드려야죠. 한동훈 대표가 자기 정치 생명이 걸린 일입니다. 예. 지금 언론의 사설들이나 칼럼들이 기조를 보면 한동훈과 윤석열은 빼박이다, 빼다 닮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뭐가 닮았냐? 우리 대표적인 보수 언론 중에 하나의 칼럼에 보면 이 따옴표로 이렇게 써 있어요. 예. 윤석열의 그 법조계 선배들이 전화를 해서 아니 대통령 그렇게 하면 되겠냐? 부인을 좀 잘 관리해야 되겠다. 이러니까 뭐라고 읽어보셨잖아요. 예. 대통령이. 그런 말 하려고 하면 전화하지 마십시오. 예. 제가 제 아내를 어떻게 할 처지가 못 됩니다. 도대체 어떤 처지길래 그럴까요? 그런데 지금 당원 게시판 논란 가지고 이걸 처리하는 한동훈 대표를 보더라도 가족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부인이 했을 것으로 국민이 이제는 믿게 됐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도 집에 가서 아내에게 어떻게 됐냐 물어볼 처지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분 중에 가장 그 아내를 잘 섬기는 분 1위가 박수현 의원이시거든요. 아, 제가요? 예. 근데 더한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앵커님 말씀을 제 아내가 들으면 헛웃음을 치겠죠. 네. 아무튼 이번에는 좀 이제 뚫어야지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증거가 너무 많이 나와버려가지고 특검을 안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국민들이 물어볼 것 같아요. 왜 안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그렇게 묻고 계시잖아요. 예. 심지어는 그런 어떤 자기 배우자, 국민을 선택할 거냐, 아내를 선택할 거냐. 근데 윤석열은 상남자예요. 국민을 버리고 아내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이 입만 열면 기승전 이재명 방탄이다라고 저희들을 몰아붙이잖아요. 좀 자기들을 돌아보고 이야기하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김건희 방탄 아닙니까? 그럼요. 민주주의도 버리고 국민도 버리고 이런 어떤 정권을 국민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은 정말 김대중 대통령님 말씀대로 국민만 믿으면 된다. 정치는 자기 할 도리만 하면 되고요. 결국 국민이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이것은 국민께서 위임해 주신 권력이기 때문에 그걸 거두시는 것도 국민이 결정하셔야 맞죠. 근데 이제 아까 주변 사람 또
조언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윤석열한테 전화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김건희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내가 얘기할 처지가 못 된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은 안 되잖아요. 이제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러면 그래도 조금 상식이 있는 사람 같으면 이것을 푸는 방법은 당신이 임기를 빨리 마치고 좀 어떻게 방법을 뚫는 거 외에는 없어 보인다. 제가 만약에 윤석열하고 좀 가까운 사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렇게 얘기할 것 같거든요. 그게 조금이라도 네가 살 길인 것 같은데라고 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고도 무시하는 걸까요? 듣겠죠. 그러나 윤석열은 그런 것을 결정할 처지가 못 됩니다. 처지가 못 돼서. 네, 왜냐하면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 위에 올라앉은 주술. 근데 정말로 김건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사람일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이게 도대체가 아니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예결위 얘기를 지금 3번째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입만 열면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엊그제도 조찬 기도회인가 뭐 또 그런 얘기를 또 하셨더라고요. 차라리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그렇죠. 하면 국민이 등이라도 두드릴 것 같아요. 국민은 죽겠는데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경제부총리도 다 나오고 하니까. 대통령한테 누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냐. 어? 그런데 실제로 보면 제가 그 도표가 좀 없어 그런데 2024년 올해 3분기에 저희 경제 성장률이 0.1% 했거든요. 그런데 2, 4분기에 워낙 마이너스로 이렇게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기저 효과니까 예. 이제 0.1% 높아 보이는데 말이 안 되는 게 한국은행이 이제 3분기면 7, 8, 9잖아요. 예. 그러면 7, 8, 9의 경제 성장률이 0.1%가 나오는데 0.5%를 성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게 8월 22일이에요. 한 달 후에 0.1인데 8월 22일 날 0.5라고 발표를 해요. 그리고 우리 경제신문을 비롯한 언론은 그대로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8월 22일 날 0.5 성장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능하거나 거짓말이다. 그렇죠. 한 달 후에 0.1을 예측을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냐. 바로 그러한 거짓말로 대통령에게 머릿속에 그렇게 집어넣으니까 국민은 죽겠는데 대통령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 헛소리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한덕수 총리에게 총리는 사표를 냈으니까 수리만 하면 될 텐데 내각 총사퇴해라. 예. 예, 그렇게 내가 저거 요구했죠. 이대로는 안 된다. 지금 총리 사표 내 있는 상태가 그대로 지금 유지 중입니까? 유지 중이죠. 대통령보다 더 오래 할 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지금 뭐 후임 총리 얘기도 조금씩 나오긴 나옵니다만 개각을 할 수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누가 가겠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실제로 이제 제가 청와대의 대변인과 국민소통수석, 홍보수석이죠. 다 언론과 관계 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출입하던 그 기자분들과 많은 연락을 주고받으니까 예. 정보가 많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 돌아가는 예. 거를 차마 아무리 우리 정어리 TV에 제가 존경하는 우리 백운기 앵커시지만 여기서 차마 말을 못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 하여튼 좋아요. 좋은데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그래도.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면서 머릿속에 기자님들이 했던 얘기 중에 막 예. 스쳐가고 있거든요. 예. 저도 지금 그 캐치하고 싶어가지고 막 너무 어이가 없어 제가 지금 말을 지금 못 하잖아요. 하나만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아닙니다. 네, 그러시고요. 하여튼 그래서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 정상적이지 않은 시스템을 가지고 이 나라를 운영하니 국민이 고통스럽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한 사람만 바꾸면 된다. 여당에서도 한 사람만 바꾸면 된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후임 총리 뭐 이렇게 저렇게 좀 한 서너 명 얘기가 나오던데 저는 그것 중에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참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지명할 때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럼요. 그때 그랬죠. 문재인 정부에서 그 기간 안에 이제 해야 되는데 예.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나마 예. 이 맡고 있는 중에서 정신 좀 박힌 사람이 그 사람 같아 보이는데 네. 만약에 그것까지도 한국은행 총재 윤석열한테 맡겨놨으면 지금 이것도 제대로 안 됐을 건데 이제 그때 그래도 막 뭐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임명했던 사람, 지명했던 사람을 이제 총리로 내세우려고 하는데 저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번에 뭐 이런저런 좀 화제성 얘기를 했잖아요. 강남에 있는 대학생들 뭐 이런 얘기. 이 양반이 대선 생각이 있나? 그런 느낌도 얼핏 들었는데 그건 뭐 본인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총리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총리 하라고 그러면은 할까요? 제정신 바뀐 사람이 하겠습니까? 아니 실제로 그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것도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기자들도 대통령실 출입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출입한 기자들이 계속 할 수 없이 계속 하는 거예요. 출입을 기자를 바꾸지 못해가지고. 자, 정말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는 것 너무 슬픈 일이고요. 고통스럽고, 아마 국민들께서는 국회의원들 참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국회의원도 대통령 하나 때문에. 청와대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네. 청와대 출입하는 기자는 그 언론사의 얼굴입니다. 아, 그럼요. 1호 기자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자부심이 있는데 네. 그것은 왜 자부심이 있느냐. 내가 최고 권력기관을 출입한다. 이게 아니고 예. 기자가 가장 중요한 정보를 취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거든요. 근데 지금 뭘 취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안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7일 날 윤석열 뭐 대국민 담화입니까 기자회견입니까 했잖아요. 예. 그때 오죽하면 부산일보의 박석호 기자가 제가 청와대 있을 때 출입하던 기자인데. 아,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때 속이 후련했어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니 사과를 하셨는데 사과는 네이버만 쳐봐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진심을 가지고 뭐 상대방이 예를 들어 인정할 때까지 뭐 이런 정도의 조건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대체 무슨 사과를 하셨는지 국민이 어리둥절하실 것 같다 이렇게 질문해요. 예. 근데 그 기자에 대해서 홍철호 정무수석이 며칠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무례하다고 했죠. 아니 언론이 왜 존중을 받습니까? 언론이 왜 중요합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론은 국민이다 이렇게 저는 등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하러 나온 대통령입니다. 그것도. 근데 거기에 대해서 기자가 사과가 구체적이지 않다. 무슨 기사를 어떻게 써야 됩니까? 국민들에게 물어봤는데 그걸 무례하다고 이 질타하는 대통령실의 이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으니까 이 모양이 되는 거죠. 네. 홍철호 수석은 당장 그만둬야 됩니다. 그래도 명색이 아무리 뭐 치킨 팔다 왔어도 국회의원을 2번이나 한 분 아닙니까? 네. 어떻게 기자의 질문을 무례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헬렌 토마스라고 미국 백악관의 가장 오래됐던 기자가 유명한 말 남겼죠. 기자에게 무례한 질문이라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물어보는. 그리고 우리 박 의원님도 그러셨지만 저도 그거 듣고 그나마 한 놈 좀 살아있네. 이래 생각했는데 그거를 무례하다라고 얘기하니까 예. 저는 이제 개각 기대하지 않습니다만 일단 바뀔 사람은 좀 빨리 더 나쁜 놈이 나올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국민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홍철호 정무수석 그리고 뭐 지난번에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기자들한테 태도를 보였던 김태효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까지도 지금 더럽히고 있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이 세 사람은 빨리 정리가 돼야 그나마 어떤 10,000분의 1이라도 도리를 다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외교부 장관 말씀하셨으니 저 외교안보 이야기를 좀 해보면 엊그제 사도광산 추모식이 열렸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군함도를 일본이 세계유산에 등재할 때 뒤통수를 맞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유산 등재할 때는 조선인의 강제 동원, 강제성이 분명히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현지에 그걸 후세들이 쭉 볼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군함도 때는 아마 그 수천 킬로 떨어진 저 동경 어디다 이렇게 예. 조그맣게 만들었죠. 예. 시설을. 그리고 강제성도 인정 안 했고요. 그 뒤통수를 맞았어요. 근데 이번에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에 등재를 하는데 제가 이제 문체위 소속인데 문체위 소관이 국가유산청, 그다음에 문체부 장관, 그다음에 외교부 이렇게 관계부처 협의를 해서 대응을 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근데 그중에 물론 외교부가 이제 주력 부처죠. 그런데 이 사도광산을 등재를 하는데 어쨌든 등재가 됐잖아요. 예. 그 약속은 전시 시설을 만들고 조선인 강제 동원된 조선인을 추모하고 매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약속을 이제 일본이 했는데 제가 그걸 믿을 수 없다. 정확하게 확약을 정식으로 어떤 것인지 해야 되는데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물컵에 빈 반잔 물 따른다고 대통령이 하니까 물처럼 한 거죠. 그 결과적으로 봐요. 가서 그 추도식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외교부 차관급인 정무관을 일본 정부의 대표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추도사의 내용도 거기에 강제 조선인 이런 말이 없어요. 없어요. 예. 이런 모욕을 또 당하고 있어요. 이런 외교부 장관. 그러면서 뻔뻔한 건 뭐냐면 국회 외통위의 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걸 추궁하니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가 뭐 잘못했냐. 이렇게 국회에 나가서 이런 뻔뻔한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외교부 장관. 그냥 놔둬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지금 트럼프가 이제 2기 이제 집권을 하는데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외교를 준비한다고 골프 연습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런데 그나마도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로 혹시 한두 번 쳤다면 그러니까요. 그랬다 모르겠는데 오늘도 또 하나 밝혀졌던데요. 8월 며칠 날인가도 그 휴장일에 휴장일에 가서 예. 쳤고 아니 그래서 생각해 보면 트럼프가 당선될 것을 누가 점쳐줬구나.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될 것을 미리 알고 연습을 했구나. 이렇게 비웃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좋습니다. 어제 우크라이나에 특사단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만난 거 아닙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특사단을 만날 때인가요?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돈을 대는 미국이 돈을 끊고 그 전쟁을 끝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대통령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나오는데도 살상 무기를 줄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검토는 준다는 거거든요.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제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왔죠. 그러면서 어제는 갑자기 트럼프의 입장이 그렇게 되니까 뭐라고 했냐면 좀 난처하다. 뭐 이런 얘기를 또 발을 뒤늦게 좀 빼려고 하는데 이미 러시아는 뭐라고 했습니까? 만약에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한다면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보복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입니까? 하여튼 뭐 안보보좌관도 임명할 하원 의원이 있어요. 이름은 모르겠고요. 그 사람이 어제 뭐라고 했어요? 트럼프는 분명하게 이 전쟁을 조기에 끝내겠다라고 사인을 여러 번 냈다. 그런데 한국은 여기에 참전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 것 같다는 취지로 강한 경고를 직접 하지 않아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일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본은 우리와 무슨 군사 동맹이니 훈련이 이런 주장을 계속하면서 그러면서 중국에 뭐를 했어요? 중국의 전략적 호혜 관계로 격상한다라고 하는 지금 자기 입속을 차리고 있잖아요. 북한에 연락사무소를 둔다는 거 아닙니까 일본이?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무슨 말 들었어요? 윤석열 정권과는 상종도 하지 않겠다. 예. 중국과는 지금 완전히 선을 그냥 딱 보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이런 바보 같은 외교 정책을 조언하는 외교부 장관 당장 바꿔야죠.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야기 나왔으니까 엊그제 통일부는 이런 걸 발표했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상대하면서 우리를 패싱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니 세상에 제가 3살 먹은 애기한테 미안한데요. 3살 먹은 애기도 아니고 아니 북한이 상종 안 한다잖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얘기했잖아요. 김정은과 직접 만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로이터 통신 어제 단독으로 나왔어요. 당연하죠. 트럼프가 왜 윤석열을 데리고 갑니까 거기에?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 보고 윤석열 빼고 오시오라고 할 건 당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패싱 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세계의 돌아가는 정세를 완벽하게 모르고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옳게 보신 게 외교부 장관 김태효 안보 차장, 예. 예, 2차장, 1차장. 예, 차장. 예. 이 당장 교체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가 아주 백척간도 위험한 곳에 서게 된다. 이미 서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국내 정치면 국내 정치, 외교면 외교, 안보면 안보, 통일이면 통일. 이렇게 막힘이 없으시니까 차차기 대선에서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차기 대선이요? 예. 박수현 의원님. 저요? 예. 아유, 저 앵커님, 차차기. 아유, 네. 차기면 몰라도 차차기면.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뭐 그렇게 격려해 주셔서 늘 정치 좋은 국회의원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산나님께서요. 네. 박수현 의원님, 배우보다 더 잘생기고 멋있는 젠틀맨, 점잖고 의젓하고 차분하신 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감사한데 이 댓글 쓰신 분이 성함이 수상하네. 아니 그러니까 제 아내가 수산난데 제 아내가 쓴 거 아닐까요? 그러게요. 이렇게 짜고 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한동훈 대표에게 물어봐야 이거 되겠습니다. 사줍니까? 근데 아마 이 수산나님은 예. 다른 분이 맞는 거고요. 제 아내는 지금 저 공주시 이인면에서 김장을 하고 있느라고 이거 하는지도 모를 겁니다. 아 근데 제가 이렇게 딱 그냥 읽어보니까 예. 성함이 사모님하고 같아가지고 놀랐어요. 예. 예. 아니 우리 앵커께서 저에게 호를 하나 지어주신 적 있지 않습니까? 네. 금학이라고 주셨는데 그 금학을 굉장히 가슴 속에 아주 간직하고 있어요. 금학은 중국의 어떤 시대에 이제 관리가 발령이 나서 이제 다른 부임지로 이동하는데 딱 들고 간 게 검은고죠? 검은고 금자 그리고 학 한 마리를 가지고 갔다 뭐 이런 고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직자의 자세, 공직자가 백성, 국민을 대하는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그 직을 대하는 책임이 어때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일화가 있는 그 호를 지어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진짜 늘 명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앵커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항상 단아하시고 청빈하시고 그런 모습이 있으셔서 제가 아마 그렇게 지었던 것 같고요. 아까 본질 호소 집단 얘기해 주셨는데 이 정권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질문 드린다면 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해먹을 결심. 네. 아니 도대체 이게 이놈의 집단은 무슨 잘못을 예를 들어서 다른 정권 같은 민주당 정권 같았으면 이 수십 가지의 의혹 중에 하나만 나와서 정권이 무너지거나 아마 스스로 양심상 더 못하겠다라고 내려왔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하도 뻔뻔하기 때문에 굉장히 수준을 많이 올려놨어요. 범죄의 수준을. 요 정도는 범죄도 아니야 이제. 예? 국민들께서도 더 센 거 나와야 잘못했구나 이런 정도를 느끼게 만든 범죄의 수준, 표준을 굉장히 끌어올린 공은 하나 세웠다. 요즘에는 이 윤석열 정권의 본질을 예. 가라라고들 많이 합니다. 일본말 쓰시면 안 됩니다. 가라. 가라. 네. 가라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예. 근데 가라라는 말이 최근에 이제 명태균 녹취를 통해서 다시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일본 말이라 우리가 안 씁니다만 아무튼 가라 정권이 이렇게 들어서 가지고 국민들을 괴롭히게 하고 있으니까 좀 더 민주당이 잘 하셔가지고 빨리 좀 종식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에 이제 시간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말씀은 꼭 드리고 가야겠어요. 명태균 씨 얘기 나왔으니까. 이 대한민국 정치인들 참 부끄러워요. 저는 저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데 처음에 명태균 씨가 이름을 이야기하면 일반적으로 보이는 패턴이 나는 모른다. 한 번밖에 만나지 않았다. 단절했다. 그런데 거기에 화가 난 명태균 씨가 딱 증거를 대면 주르륵 만났잖아요. 오세훈 서울시장. 참, 수많은 후원자 중에 하나였고 드디어 그 사람이 기어에 또 사고를 쳤구나. 이렇게 해서 자기 책임을 자기 측근에게 덮어 씌우잖아요. 아니, 근데 오늘
TV 그 화면을 보니까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던 그 화면에 그 지금 후원회장, 수많은 후원회장이라고, 예. 후원회원 중에 하나라고 별 관계없이 중요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얘기했던 그분이 오세훈 시장 바로 뒤에 있던데요. 그리고 이미 녹취가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명태균 씨도 제가 지금 감옥에 있어서 들을지는 모르지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정부가, 정권이 자기를 구속은 안 할 수 없으면 구속을 하되 한 달쯤 살려고 빨리 빼줄 것이야 라는 기대는 버려야 돼요. 이 정권 끝날 때까지 감옥에서 못 나옵니다. 저 핵폭탄을 이 정권이 가만히 놔두나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 명태균 씨를 통해서 본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이 비겁함. 아니다, 모른다, 단절했다. 그런데 다 아니잖아요. 그리고 왜 여론조사를 그 저 경상도 어디에 있는 그러게요. 그 직원 여의도 하나 연구원에서 여론조사를 거기다 맡길까요? 또 특히 국민의힘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은 자체에 여론조사 기능이 아주 대폭이 있어요. 직접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거기다 돈을 주고 맡기죠? 이건 여론조사를 맡긴 게 아니라 조작을 맡긴 거죠. 청탁이다. 조작, 청탁. 사주. 예. 그래서 너무너무 명태균의 그 수법이 예를 들어서 한 500명만 하고 한 1000명 한 것으로 그렇게 조작한다던가 이런 거였는데 신박한 기술이 나왔잖아요. 어제. 예. 아예 여론조사를 미리 숫자를 불러주고 거기에 맞추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조작된 국민의힘의 경선 이 과정 너무나 부끄럽고 큰 일입니다. 이 문제가. 더구나 대통령 선거 경선도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하이라이트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김종인 위원장도 뭐 명태균 처음에 잘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CBS 아마 김현정 뉴스쇼에서 이야기했던가? 새벽에 전화 통화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당황해가지고 네. 그 내가 전화한 게 아니고 거기서 전화 와가지고 아이고 참 다 나옵니다. 다 그래서 나와요. 앵커께서 가라 이렇게 했는데 가라. 가라는 근데 가라는 일본 말이니까 이걸로 바꿉시다. 사주, 사주, 가짜. 육갑. 그런데 어쨌든 여론 조작에 의해서 가짜들이 득세하고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가짜들은 가라 이렇게 돼야 예, 됩니다. 가짜는 가라. 예. 예, 빨리 보냅시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반가웠습니다. 근데 오늘 예. 질문하시기로 한 질문 하나도 안 하셔가지고. 원래 이거 제가 안 보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아, 그래, 아는데 그래도. 예. 뭐 더 할 거 있어요? 저는 시간 많아요. 뭐. 국회의원이 바쁘지. 저 의원총회 빨리 가야 빨리 가셔야죠.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 네, 네. 예, 민주당의 박수현 의원님 만나봤습니다.